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는 미국발 수요 개선 기대와 더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유가에 어느 정도 지지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그리고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기대 등이 유가의 좀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향후 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유가 전망으로 수요 개선 기대 반영 중, 그럼 공급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유가를 살펴보시면 다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오펙 회의에서 5월과 6월 그리고 7월에 걸쳐서 사우디의 추가 감산분인 100만 bpd를 포함해서 총 215만 bpd의 증산 결정이 좀 부각되면서 유가 상단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미국과 이란이 미국이 일방적인 2018년도 핵협상 탈퇴와 제재 부과 이후에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첫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 기대와 그리고 이란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그런 하락 요인들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다만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가 좀 상당히 부각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력 사고가 이란 주요 핵시설에 위치한 나탄즈에 발생을 하면서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우라늄 농축률을 현재 20%에서 60%까지 올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좀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를 상당히 좀 지지를 했고요. 인도와 일본 등 주요 수입국들의 코로나 확산으로 상단은 계속돼서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 상향 조정과 그리고 실제 재고 데이터, 그리고 실물 데이터들은 원유 수요에 대한 개선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 개선의 근거로 향후 유가 상승을 좀 전망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장밋빛 전망에 빠져서 유가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는 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공급 증가 측면도 함께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대 기관 전망치, 그러니까 IEA와 EIA 그리고 OPEC 기관 전망치에서는 전월 전망치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치 자체가 백신 접종 속도와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IMF의 세계 경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과 더불어서 미국의 적극적인 부양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발빠른 백신 접종이 하반기 원유 수요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등을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의 기관들은 작년 평균 대비 금년 원유 수요가 540만 bpd에서 600만 bpd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로도 약 94%에서 많게는 96%까지 회복된 수요 수준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OECD 상업 재고인데요. 이 재고는 2월 기준으로 1월 대비 약 4,500만 배럴가량 감소를 해서 약 30억 배럴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터지기 이전인 2월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1억 배럴 이상 높고, 그리고 5년 평균 대비로도 약 3천만 배럴가량 많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온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한다면 약 3월 데이터 상으로도 예년 평균에 도달하거나 혹은 하회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OECD 재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백신 접종은 예년보다 좀 빠르게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수백만 도스가 접종을 했고, 취임 이후에 93일 만에 2억 도스의 접종이 넘어서면서 목표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수준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국들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수요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시장에게는 세계 최대 원유 수요처인 미국의 집단 면역 도달과 이로 인한 수요 회복 기대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원유 재고도 5년 평균에 근접한 상황으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년부터 보다 본격화될 그 친환경 차량 판매에 대한 따른 가솔린 수요 감소는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원유 수요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 원료, 즉 가솔린과 경유 관련 수요인데, 전체 원유 수요의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약 4천만 bpd가량이 됩니다. 대부분 기관들은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 운송 관련 수요가 피크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미 작년에 피크를 쳤다라고 보는 곳도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 한 대당 1년에 평균 11배럴가량의 가솔린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량 한 대가 친환경차로 전환될 경우에는 가솔린 수요가 하루 평균 약 0.03배럴 정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판매된 친환경 차량 수는 약 324만 대 정도로 작년 대비 43%가량이 증가를 했는데, 만약 내연기관 차를 모두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약 9.7만 bpd 가량의 수요 감소가 이미 이루어진 셈입니다. 작년에만 이 정도로 이루어진 건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금년 친환경 판매는 최소 약 500만 대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약 15만 bpd, 2025년에는 1000만 대, 약 30만 bpd, 2030년도에는 2000만 대, 약 60만 bpd, 2035년에는 약 4000만 대로 그 연도에만 약 120만 bpd가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매년 누적 개념으로 수요가 추가 감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35년까지 매년 수요 감소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최소 약 820만 bpd가량의 가솔린 혹은 그 경유 관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공급 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치의 감산을 단행을 하면서 오펙 플러스는 유가 하락에 충분히 좀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유가 반등에는 상당한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이 꾸준하게 유가의 밸런스를 위해서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이들은 유가 상승에 상당히 목이 메어 있습니다. 문제는 오펙 대부분 국가들이 증산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대부분 국가들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80% 이상이고, 재정균형 BEP도 75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 수준에서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싶다, 그래서 생산도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도 이미 그 수개월 전부터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바로 행동에 옮긴 것인데, 5월과 6월 그리고 7월에 사우디의 추가 감산분인 100만 bpd를 비롯해서 3개월 내로 모두 되돌릴 것을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비록 한 달 최대 증산폭인 50만 bpd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점진적인 증산에 합의를 했습니다. 7월 이후에도 이들의 감산 규모는 아직까지 575만 bpd 정도로 여전히 좀 상당한 양을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비오펙국들의 여유 생산 캐파가 어쨌든 967만 bpd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오펙의 감산분을 제하고도 약 500만 bpd 정도의 추가 생산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조짐이 보이거나 수요 개선의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이들은 더욱더 기민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핵협상국들의 핵협상은 지금도 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핵협상은 상당히 진전이 있었고, 이는 곧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연초부터 이란은 상당히 좀 대놓고 증산을 시작을 했고요. 해상에서 거래된 비공식적인 수출 물량은 중국과 인도가 대부분 받아갔습니다.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제재를 사실상 완화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리고 이후 미국과 이란 모두 대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핵협상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이 주요 협상 카드이자 볼모로 잡혀 있었던 그 한국 케미호가 갑작스럽게 석방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제재로 묶여 있었던 한국의 이란 원유 대금 70억 달러 중 일부인 3천만 달러를 인출해서 이란의 백신 대금으로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란 주요 핵시설인 나탄즈에 전기 사고가 발생을 했고 가동이 중단을 하면서 우려를 키웠고,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그 우라늄 농축 농도를 핵합의 이후 역대 최고 농도인 6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공식 대통령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5년 핵협상을 70%까지 되돌리는데 합의를 완료를 했고, 미국 고위직 관계자들도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다면서 향후 핵합의의 추가 진전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증상 가능성도 좀 고려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내 시출 이구수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서 340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640기 대비로는 아직 못 미치지만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내 증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특히 지난 3월 달에 BLS 보고서를 보면 그 오일필드 서비스 인력이 2월 대비 약 2만 3,000명 늘어난 62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내 증산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직 팬데믹 이전 대비로는 10만 명 이상 부족한 수준이지만 최대 셰일 매장지인 펄미안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서비스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미국 내 증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또한 펄미안 지역에서 2월 한파를 겪은 이후에 주춤했던 그 완공 유정수 약 170기 정도가 되는데 3월 들어서 270기까지 급반등했고, 리그수 또한 꾸준하게 동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꾸준하게 원유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4월과 5월 펄미안 지역을 필두로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현재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에 수반되는 공급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요 개선 조짐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백신 보급과 그리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하반기 수요에 대한 전망은 상황이 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다면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또한 수요는 기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생산은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요가 회복된다면 그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은 유지 보수만 잘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5월부터 3개월간 215만 bpd가량의 물량이 시장에 풀 오펙 플러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과정에서 이란의 제재 완화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증산 가능성이 향후 유가의 하방 압력에 더욱 노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수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리비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미국 도발 등은 계속해서 유가 하단의 지지력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는 다양한 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뚜렷한 방향성 매매보다는 좀 과매수와 과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5월 주요 유가 예상 레인지는 4월과 마찬가지로 $50 후반대 그리고 $60 초반대 사이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가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